손대영입니다. 네, 저는 이번 시간에 랜섬웨어 레질리언스 격차 해소를 위해서 데이터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전 세션에서 이영택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그에 연계되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저희 베리터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베리터스는 데이터 보호 분야의 글로벌 리더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 마켓쇼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트너 매직 커더넌트에서도 15회 이상 리더 그룹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6천 명 이상 임직원이 있고 한국에는 약 한 70명 정도의 임직원이 있고요. 그리고 한 해 R&D에 저희가 약 5천억 원 이상의 비용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시장 선도적인 기술 개발에 굉장히 힘을 쓰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베리타스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넷백업 같은 이런 백업 솔루션만을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외에도 뭐 클러스터라든지 아니면 그 스토리지 볼륨 관리 솔루션이 어블레빌리티 제품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엔터프라이즈 아카이빙이라든지 컴플라이언스에 관련된 제품군을 또 함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보호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 관리 그리고 뭐 나중에 통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 베리터스 솔루션을 함께 사용해 보실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랜섬웨어 관련된 메시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랜섬웨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보다 보면 랜섬웨어 그 피해 대부분은 스피어 피싱 이메일에서 시작이 됩니다. 90%가 넘는 그런 랜섬 피해 사례를 봤을 때 대부분이 이 스피어 피싱 이메일로 시작이 된다는 그런 통계 자료가 있다는 거죠. 특히나 요즘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라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협업 툴을 통해서 업무하는 그런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특히 이러한 공격 패턴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랜섬웨어 공격으로부터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리고 랜섬웨어 피해 사실을 빠르게 탐지하고 그리고 그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위해서 우리가 항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랜섬 피해 금액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커들에게 이득이 되는 측면이 아니라 이제는 IT 환경을 좀 더 보완하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9월 말에 저희 베리타스가 웨이크필드 리서치라는 기관을 통해서 전 세계 21개국 직원 수 1,000명 이상의 기업 IT 경영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 결과 중에서 한국에서의 그런 부분만 제가 이제 그 슬라이드화 시켜놓은 건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약 37%의 응답자가 한 번 이상 랜섬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하였고요. 이들은 평균 6번 이상 랜섬 피해를 경험하였다고도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기업의 64% 정도가 몸값으로 요구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불하였다라고 응답했는데 사실 랜섬웨어 피해 조직들의 규모를 살펴보게 되면 과거와 다르게 최근에는 개인보다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그런 기업이라든지 조직에서의 그런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랜섬웨어는 데이터의 위치, 뭐 다시 말해서 온프레미스라든지 또는 뭐 클라우드 이런 위치에 관계없이 공격을 감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거의 매일같이 새로운 랜섬웨어가 새롭게 개발이 됩니다. 해커는 이전의 전략을 바꿔서 훨씬 더 정교한 접근 방식을 이제 개발하게 되는 거죠. 지난해 국내 기업 중 한 곳은 외부에서 유입된 그런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서 주요 점포의 영업을 중단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례도 있는데요. 당시 이 회사는 사실 백업 데이터가 있었어요. 백업도 있었지만 이 백업 데이터까지도 랜섬웨어 감염이 돼서 그 피해가 더 커졌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커들은 그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앞서 그 이현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감한 정보를 탈취하고 이를 웹사이트에 유포하는 방식으로 이제 협박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공격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렇듯이 해커의 공격 방식이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따른 그런 대응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대응 방식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해 11월에 발생된 이제 국내 패션 유통사 그 피해 사례 같은 경우에 당시 언론 매체에 크게 보도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이제 이 기업의 경우에 일부 백업 서버가 감염되었다는 이제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피해 사례들을 보게 되면 특정 조직을 타겟으로 정하고 공격하는 APT 형태의 그런 공격 영상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좀 더 큰 몸값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해커들은 그들의 공격과 목적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 내에서 백업 데이터를 찾아서 복구 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공격을 감행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 백업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데이터 복구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례를 통해서 백업 서버가 사이버 공격에 너무나도 쉽게 침범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데이터와 복구 상태가 유지되어야만 하는 그런 백업 환경이 일반 시스템들과 동일한 그런 보안 수준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백업 서버들은 이제 BYO, 다시 말해서 뭐 X86 서버에 별도의 백업 소프트웨어에 OS 하나 뭐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해 쓰는 그런 BYO 형태로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보안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직 내에서, 환경 내에서의 그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일반적인 다른 그런 시스템들하고 동일한 수준의 보안성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백업 소프트웨어 벤더가 이러한 운영 환경에 대한 부분까지도 뭐 별도의 보안성을 제공해 준다든지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업 서버 자체에 대한 보안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런 백업 솔루션들 보게 되면 윈도우 기반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윈도우 기반 백업 서버 환경들을 해커들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윈도우 서버 기반의 취약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최근에 그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VDI가 많이 도입되면서 액티브 디렉토리와 같은 그런 환경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만 뚫으면 피해를 굉장히 크게 입히기가 좋은 그런 환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랜섬웨어 레질리언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할 5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먼저 랜섬웨어 공격자는 지속적으로 전술을 바꾼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협박 전술을 사용하는 해커가 피해자의 민감한 데이터를 갈취해서 인터넷에 게시한다든지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요구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공격 방식이 단순히 데이터를 갈취하는 것에서 이를 이용한 협박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강력한 데이터 백업 및 복구에 대한 이런 랜섬웨어 대응 전략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해커에게 몸값을 지불한다고 해서 항상 데이터를 되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랜섬웨어로 데이터가 암호화된 회사들의 경우에 비즈니스 중단이라든지 외부로부터의 그런 평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커들한테 큰 비용을 지불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랜섬웨어에 대한 진실은 상대적으로 암호화하기는 쉬운데 해독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많은 랜섬웨어 실행 툴들이 암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코드를 직접 개발하지 않은 개인들도 쉽게 랜섬웨어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러한 개인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몸값을 지불하더라도 모든 데이터를 되찾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세 번째는 개인보다 기업을 더 많이 공격한다는 겁니다. 해커들은 효율적인 것을 원하고 기업은 개인에 비해서 수익성이 더 높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시스템이 과거에 비해서 접근하기 편해졌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공격이 더 쉽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기업에서는 직원들의 PC를 집중식으로 통제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 하지만 이러한 환경에서도 대부분의 기업의 어떤 네트워크, 뭐 서버, 스토리지 이런 시스템들이 생각보다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뭐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강화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커들이 기업을 타겟으로 하기에 굉장히 좋아진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네 번째는 랜섬웨어는 데이터가 아닌 시스템을 타겟으로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랜섬웨어를 생각할 때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인질로 잡는 악성 해커를 상상하세요. 하지만 최근 랜섬웨어 공격들을 보게 되면 데이터가 아니라 시스템을 타겟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컴퓨터 시스템상에서 실행되고 운영체제에서 제어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해커는 사용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자, 다섯 번째는 랜섬웨어는 데이터가 있는 모든 것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업의 데이터와 워크로드가 온프레미스에 있든지 클라우드에 있든지 상관없이 랜섬웨어는
랜섬에 대한 그런 위험에 대해 생각할 때는 모두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시스템들은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 망분리 환경과 같은 그런 폐쇄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모든 조직에서는 홀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완벽한 보안이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국내에서는 외부 직원의 PC 등을 이용해서 공격한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해외 지사를 통해서 국내 본사를 공격했던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뭐 최근 미국에서는 국가기관 시설인 뭐 송유관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대규모 랜섬웨어 공격도 발생이 되었었는데요. 뭐 뿐만 아니라 M365와 같은 그런 사스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스 공급업체는 랜섬웨어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어느 정도 자체 예방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사용자를 통해 접근하는 것들까지도 완벽하게 막아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데이터들은 계약자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커는 PC 공격을 통해서 이제 권한을 탈취하고 데이터 액세스에서 공격을 감행하려고 항상 많은 시도와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랜섬웨어에 대해서 이제 포괄적이고 완벽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랜섬웨어 레질리언스에 대한 그런 통합 백업 또는 뭐 복구에 대한 그런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바로 해커들이 제일 싫어하는 강력한 보완된 백업이라는 거죠. 이러한 백업 방식을 통해서 해커의 위협을 완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발생된 그런 송유와 랜섬의 공격 사태 모두가 잘 알고 계세요. 좀 오래되긴 했는데 영화 다이아드 4.0의 파이어 세일이라는 그런 사이버 테러를 소재로 다룬 영화가 있었습니다. 당시 해킹을 통해서 미국의 주요 기가 시설인 교통망이라든지 전력 시설들을 해킹해서 국가 재난 상황을 만들어버린 그런 영화였는데 이번 송유관 랜섬의 공격 사건은 당시 영화가 현실이 되어버린 중대한 사건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해커들은 데이터가 아니라 시스템을 일자 목표로 공격을 감행했다는 것이고, 랜섬 공격 이후에 피해 복구를 위해서 해커들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복화키를 전달받았는데 결국 백업본으로 데이터를 복구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랜섬 공격에도 백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훨씬 더 복잡해지고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랜섬웨어 위협 완화는 좀 더 간단한 개념으로 요약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는 이제 사람, 기술,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에 관련된 거예요. 랜섬웨어 레질리언스는 이 세 가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합되는지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랜섬웨어 리스크는 그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요소들이 한꺼번에 제대로 동작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조직의 이런 프레임워크 세 가지 요소들이 올바르게 적용되고 실천되게끔 하는 것이 뭐 쉽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효과적인 랜섬웨어 레질리언스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묻는다라면 이 세 가지 핵심 영역에 대한 도전을 줄이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어떤 기업이 문제를 해결하고 랜섬웨어 피해가 발생된 경우에 데이터와 워크로드를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랜섬웨어 레질리언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 기술, 그리고 프로세스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가 워너크라이, 뭐 페트야, 배드래빗 뭐 이런 랜섬웨어 종류들이 있었죠. 역사상 가장 심각한 랜섬웨어 공격 중 그런 일부인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사람들의 실수를 바탕으로 실행되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제 멀웨어는 사용자를 하여금 합법적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서 감염된 프로그램을 뭐 실수로 다운로드게 하고 악성 첨부 파일에 포함된 그런 피싱 이메일을 열게 하거나 뭐 그런 다양한 패턴으로 사람들이 실수를 노리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나 이런 조직에서는 이런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악성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직원들은 이제 교육할 그런 기본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IT 부서는 가능한 빨리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효과적인 관리 접근 방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측면도 사실 견고한 기술이 레질리언스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뭐 기업이라든지 조직에서 서로 다른 사이트 또는 원격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과 뭐 지속적으로 이제 업무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환경에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백업할 수 있도록 뭐 데스크탑, 랩탑뿐만 아니라 뭐 엔드포인트 데이터 보호 솔루션도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런 321 백업 법칙에 의한 그런 데이터 보호도 항상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뭐 백업 보는 셋카피 두 가지 이상이 서로 다른 유형으로 저장을 하고 그 중에 하나는 다른 위치에 갖다 놔라. 뭐 이런 이제 3.1 법칙을 항상 적용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른 위치에 갖다 두는 이런 부분들은 보통 이제
뭐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소산이라고 표현하고요. 용어로는 이제 에어갭 백업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에어갭 백업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데이터 센터와 연결이 완전히 끊어진 그런 오프라인 상태의 사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테이프 같은 그런 매체들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테이프이 어떤 측면에서는 뭐 효과적일 수도 있긴 한데, 최근에 그런 IT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측면들을 보게 되면 어떤 회사의 RTO라든지 RPO 측면에서 이 테이프이 효과적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이프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지 최선의 선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세스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업은 이제 랜섬웨어에 대한 그런 레진스를 보장하기 위해서 올바른 프로세스를 설정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해복구 훈련 계획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페이퍼화된 문서화된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런 재해복구 계획이 매우 훌륭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정기적으로 테스트되지 않는다라면 결국 필요한 경우에 어떤 DR 전환 사이트가 뭐 생각대로 예상과 다르게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이런 재해복구 리허설의 어떤 회사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어떤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뭐 정확하게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그렇게 뭐 프로세스를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어떤 시뮬레이션 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된 어떤 취약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개선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백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랜섬웨어가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계속 진화할 것인지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더욱더 진화하고 복잡해질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죠. 올 여름에만 해도 데이터가 아니라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표적형 공격에 대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한 악성 해커들은 수익성이 높은 비즈니스를 표적으로 삼기 때문에 이런 조직에 대한 공격이 더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랜섬의 미래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 기술, 그리고 프로세스라는 이 세 가지 기본 구성 요소는 랜섬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되는 그런 조직에서의 기본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베리타스의 랜섬웨어 대응 전략은 보호, 탐지, 복구에 이르는 이제 세 가지 전략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환경 내 모든 데이터는 보호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공격에도 데이터가 유지될 수 있도록 3일 보호 체계라든지 어떤 웜 스토리지 같은 그런 불변 모드 스토리지를 이용한 데이터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보호뿐만 아니라 유사시에 데이터를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데이터 보호 시스템에 대한 강력한 그런 하드닝, 경화 작업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랜섬웨어 공격이 즉각적으로 감행되는 것이 아니라 뭐 평균 한 2에서 2주 정도 잠복기를 거친다라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해커들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을 때 이 기간 내에 랜섬웨어 침투 여부를 신속하게 탐지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조직 내에 해커가 침투했다는 것은 이 조직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보안 솔루션들이 이 해커의 침투 사실을 감지하지 못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탐지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대규모로 발생되는 공격으로부터 신속하게 서비스라든지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재해복구 전략과 이에 대한 주기적인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재해복구 전략이 훌륭해 보일 수는 있는데 실제 수행해보지 않는다면 모든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베리타스는 기본적으로 엣지부터 코어, 클라우드를 이루는 모든 위치에 있는 데이터들을 각종 산업 규정을 준수하는 그런 스탠다드한 정형화된 그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호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완벽한 에어갭 모드를 위해서 웜 스토리지 기능, 다시 말해서 변경 불가능 스토리지 기능까지도 저희가 함께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 넷백업이라는 솔루션 자체, 서드파티 기술이 섞이지 않은 저희 넷백업 자체 기술을 통해서 어떤 머신러닝 기반, 다시 말해서 이제 백업 데이터 트렌드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랜섬웨어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징후, 이런 부분들을 알러트를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내에 해커들이 침투해서 랜섬웨어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기존의 그런 보안 솔루션이 아니라 이 백업 솔루션을 통해서 미리서 사전에 탐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저희 넷백업이 다양한 그런 기능들, 특히 이제 저희가 에어라고 표현하는 이 완벽한 에어갭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앞서 그 초반에 말씀드렸던 어벨리빌리티 그 제품군 중에 레질리언시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거든요. 그런 솔루션들과 연계해서 빠르게 DR을 수행할 수 있고 또는 평상시에 리허설까지 수행해 볼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솔루션들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체계적인 제품들을 통해서
랜섬웨어 피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해커들한테 몸값을 지불하는 거를 방지를 해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실제로 우리는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조직의 인프라는 모두 하나의 보안 정책 기반으로 운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기존 보안 정책이 무너지게 되면 백업 환경까지도 모두 노출이 된다는 거죠. 앞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러한 데이터 보호 환경을 기존의 보안 그런 테드 울타리가 아니라 별도의 보안 정책이 적용된 환경 기반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기존 조직에서의 그런 보안 울타리가 뚫린다고 하더라도 이 백업 데이터까지 침해되지 않게끔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조직에는 홀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해커들이 이런 틈을 찾아서 공격을 감행하기 때문에 항상 완벽한 보안은 없다고 가정하고 발생 가능한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백업은 모든 재해 상황에서의 마지노선입니다. 어떤 형태의 재해 상황이 발생하든 간에 데이터가 손상된 경우에는 백업으로부터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업은 단순한 사용자 실수 또는 뭐 하드웨어 장애 상황 같은 그런 이전에 그런 레거시 재해 상황뿐만 아니라 랜섬웨어 같은 사이버 재해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을 기존 보안 정책과 완벽하게 격리된 보안 체계로 유지하시라라는 게 저희 베리타스의 메시지입니다. 자, 지금 슬라이드는 이전에 그 완벽하게 격리된 보안으로 다시 한번 뭐 이렇게 데이터를 유지하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기 위한 그런 비교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전 슬라이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보호 환경을 기존 운영 환경과 보안 관점에서 완벽하게 분리된 상태로 유지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설명드리면 좌측에 있는 게 일반적인 그런 백업 환경이에요. BYO, Bring Your One이라고 해서 별도의 그냥 윈도우 서버 하나에 백업 소프트웨어 구매해서 설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죠. 그리고 이제 보안 제품을 백신 하나 설치한다든지 뭐 요 정도가 답니다. 근데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백업 솔루션에서 제공할 수 있는 보안 사항이 사실 뭐 백업된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라든지 어떤 백업 데이터에 대한 접근 제어라 요 정도밖에 없어요. OS 레벨, OS 수준에서의 그런 어떤 보안 방법론을 제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 베리타스는 올인원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제품을 공급을 해드려요. 다시 얘기해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 안에 저장 장치, 그다음에 뭐 빌트인된 어떤 저희 베리타스의 시큐어드 OS 그리고 넷백업 소프트웨어까지 하나의 일정 장비로 제공을 해드려요. 다시 얘기해서 제공해드리는 모든 컴포넌트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저희 베리타스가 다 도맡아 하기 때문에 단순히 백업 소프트웨어만 공급이 됐을 때 제공이 될 수 있는 그런 보안 수준을 능가해서 굉장히 다양한 OS 레벨에서의 굉장히 다양한 그런 보안 정책들이 적용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것들이 이제 넷백업 어플라이언스에 적용된 보안 그런 정책들을 리스트업 해놓은 건데, 기본적으로 미 국방부 산하 전투기관이라는 이제 DISA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발행한 그런 보안 강화 지침에 의한 어떤 OS 강화가 되어져 있고요. 그 외에도 FIPS라고 하는 그런 암호화 모듈 승인에 필요한 그런 컴퓨터 보안 표준이 있습니다. 또 요거에 입각한 그런 암호화 방법도 제공을 하고요. 사용자 역할 기반으로 액세스를 제어하는 방식이라든지 뭐 보안 통신이라든지 방화벽이라든지 그 외에 IDS, IPS 같은 강력한 그런 프로텍션 기능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이 IDS, IPS 기능 같은 경우에는 보통 네트워크 단에 어, 도입하는 솔루션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희 넷백 어플라이언스는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이 어플라이언스 OS라든지 이 환경 전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기능 구현이 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환경을 해커들이 침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어플라이언스에 침투를 할 수 없게끔 저희가 다 막아드립니다. 이 IPS, IDS 기능은 화이트리스트 기반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어떤 패턴 업데이트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존에 발생된 그런 랜섬웨어라든지 악성 코드뿐만 아니라 앞으로 생겨날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차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해킹 시도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고요. 악성 코드가 유입이 될 수도 없지만 된다 하더라도 모두 다 프로텍션에서 다 차단하고 악성 파일을 찾아서 지워버리기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플라이언스 내에서는 웜스토리 기능도 함께 제공을 하거든요. 이 웜스토리 기능은 이제 플렉스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저희 넷백 어플라이언스 시리즈 중에 하나 있어요. 그 안에서 이 웜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 웜 기능 역시도 서드파티 기술이 아니라 저희 베리타스 자체 기술력으로 제공해드리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넷백업 솔루션은 완벽한 에어갭 그런 데이터 복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 격리된 환경 간의 데이터를 복제할 수 있는 이런 에어라는 그런 복제 방식을 제공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어갭의 그 정의라고 하게 되면 완벽하게 격리된 서로 종속되지 않은 환경 간의 데이터를 가져다 놓고 유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시에 이 데이터를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환경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테이미디어만 가져다 놔서는 사실 그 모든 요건을 충족하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복제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백업 솔루션들은 서로 종속성을 가져가야지만 데이터를 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넷백업은 그게 아니라 서로 다른 도메인 간에, 죄송합니다. 서로 다른 도메인 간의 데이터를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속성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 프라이머리 사이트가 재해 상황으로 뭐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세컨더리 사이트에서는 언제라도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는 상태가 자동으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온프레미스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간에도 이러한 환경을 완벽하게 저희가 구현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랜섬웨어는 사실 그 완벽하게 랜섬웨어를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보호를 위해 완벽한 데이터 보호를 통해서 랜섬웨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넷백업은 단일 솔루션을 통해서 엣지부터 코어 그리고 클라우드에 이르는 모든 환경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해 드릴 수 있고요. 제품 라인업도 뭐 스케일업의 어플라이언스도 있고요. 스케일아웃도 가능하고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형태로도 저희가 이 제품을 다 공급을 해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이 IDS, IPS 기능들을 통해서 아이슬란드 허핑 어택이라든지 어택 서페이스와 같은 이런 부분들을 애초에 제거를 시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보호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안에 적용되어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머신러닝 기반의 랜섬웨어 탐지 방식이라든지 웜 스토리지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드 파티 제품에 대한 그런 의존성이 전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순수하게 저희 베리타 자체 기술로 자체 기술로 이런 부분들을 구현을 하고 공급을 해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전하게 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제공이 된다는 것이죠. 저희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스케일러 방식으로 어떤 성능이라든지 경직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보안 강화된 어플라이언스뿐만 아니라 환경과 규모에 따라서 여러 테넌트를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플렉스 어플라이언스도 제공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대규모 데이터를 신속하게 백업할 수 있는 스케일 아웃 기반의 넷백업 플렉스 스케일 어플라이언스도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렉스 스케일 어플라이언스는 용량이나 성능을 스케일 아웃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환경의 규모라든지 필요한 기능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연하게 제품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자, 랜섬웨어 그런 역사를 살펴보면 1989년도에 그 조셉 팝이라는 미국의 에이지 연구원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연구원이 컴퓨터를 90번 껐다 키면 활성화되도록 악성 코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악성 코드에 감염된 플로피 디스크 2만 장을 만들어서 그의 이제 그 연구 커뮤니티에다 이걸 이제 뿌린 거죠. 당시에 이제 악성 코드가 활성화되면 뭐 소프트웨어 어떤 임대와 관련된 그런 메시지, 뭐 비용을 지불하라, 뭐 이런 식의 메시지가 떴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당시에는 굉장히 좀 허점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큰 뭐 그런 뭐라고 해야죠? 뭐 효용성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랜섬웨어가 그 이후에 이제 한 30년 동안 어떻게 개선되고 진화했는지 완성되었는지 생각해 보면 매우 놀랍다는 거예요. 랜섬웨어 기술을 개발하는 공격자들은 최상의 보안 조치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랜섬웨어는 계속해서 조직에 대한 그런 표적형 공격에 매우 효과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베리타스가 기업들한테 제로 시큐리티 태세를 채택하도록 공고하는 이유예요. 제로 시큐리티는 100% 보안이 보장되는 시스템은 없다라고 가정하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베리타스의 메시지는 랜섬웨어를 차단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랜섬웨어 차단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랜섬웨어 위협으로부터 데이터와 시스템을 안전하게 만든다는 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위협 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랜섬웨어는 사실 대규모 사업이에요.
공격의 빈도, 정교함, 그리고 규모를 고려할 때 어느 시점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공격 중에 하나가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가정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올바른 대처 방법이에요. 해커들은 주로 제로데이 익스플로이트라든지 아니면 뭐 제대로 패치되지 않은 그런 OS 취약점을 이용하잖아요. 그리고 뭐 아니면 뭐 피싱 공격이라든지 스페어 피싱 공격 같은 그런 디바이스나 시스템을 이제 감염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이라든지 조직에서는 강력한 엔드포인트 데이터 보호뿐만 아니라 시스템 보안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뭐 승인된 소프트웨어라든지 어떤 승인된 애플리케이션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화이트리스트 소프트웨어도 이제 포함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조직에서의 능동적인 보호 요소와 대응적인 복구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베리타스의 그 2020년 랜섬웨어 레질리언스 리포트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랜섬웨어 공격에 완전히 복구하는데 최소한 5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랜섬웨어 공격을 경험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레질리언스가 충분하지 않아서 몸값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할 것이다 라고 응답했다는 거예요. 제로 시큐리티의 핵심 부분은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랜섬웨어 개발하는 그런 해커들은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보다 항상 한 발 더 앞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되고요. 이것이 랜섬웨어 공격이 단순히 사용 중인 파일이라든지 시스템만을 표적으로 삼는 것이 아닌 이유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백업 시스템은 그들의 1차 타겟이 되고 클라우드라든지 폐쇄망 이런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위치의 데이터와 시스템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 솔루션이나 어떤 제로 시큐리티로 랜섬웨어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층화된 그런 보안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랜섬웨어 영향을 완화하고 비즈니스를 더 빠르게 복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로 시큐리티 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보다 다양하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랜섬웨어 레질리언스에 대해 생각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세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